태영이 들어오는 주식만 봐야 돼. 주도주는 월봉상 양봉을 내면서 계속한다.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마음의 삽이에요. 마음에서 꼭대기 잡고요. 마음에서 바닥을 잡고요. 주식 투자는 기억력의 싸움이다. 오늘은 오랜만에 모셨죠.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하와이 해변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안 스타일의 화려한 상의와 선글라스. 오늘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젊어 보이려고. 네. 자, 일단 요즘 한국 증시 참 좋습니다. 네. 물론 지금 한 이틀째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가장 세계에서 수익률 높은 곳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꼴찌에 가까웠었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 주요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을? 그게 바닥은 언제 쳤냐면 미국 서학개미 가는 것도 지능순이다 그랬잖아요. 지능순. 그랬죠. 거기가 바닥이에요. 아, 많은 사람들이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주식은 연구해 보면 지능이 높으면 이건 돈을 못 벌어. 이건 좀 뭐라 할까? 좀 바보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한 250년 전에 쌀 거래를 주식이 생기기 전에 쌀 거래를 했어요. 네. 매점 배석하고 팔았는데 그때 그 우시다 곤조부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인이면 만인 모두가 비관적이 되면 쌀의 상승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쌀값이 하락한다고 다들 내다 버리면 상승의 이치를 품는다. 그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식을 다 내버리고 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나 쌉니다. 이 말하면 별로 감이 안 올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 주식인데 저 인간은 오늘 또 고춧가루 뿌리네 그런 분들은 끝까지 다 들어야 돼. 왜 그러냐? 오늘 당신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배터리처럼 2차전지 카카오처럼 고점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내 참 묘하더라고요. 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주거나 게시판에 글 쓴 거 보면요. 장이 좋아지면 안 간 쪽 팔아갖고 그걸로 가요. 지금도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간 사람들. 아, 참 걱정이네요. 그 말씀은 작년까지 사실 미국장이 세계 1위였죠. 뭐 나스닥이 25%인가 29%인가 올랐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네. 올해는 미국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국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주하지.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엔비디아 보면 2004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제자리야. 그거 개마공원이라고 원래 못 가고 그렇게 쓰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급등이 아니라 폭락이라고. 다음에 테슬라는 408불 찍고 지금 떨어졌죠. 네. 그래서 테슬라를 저는 공매도를 쳤는데요. 그 치운 이유는 그 꼭대기에서 그 유명한 유튜브님들을 열심히 보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 집사람입니다. 나더러 컴퓨터를 하나 사달래. 왜 그러냐니까 테슬라를 사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못 샀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요새 컴퓨터 배우러 지금 노인회관 나가시는데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노인네까지 테슬라 얘기를 480불에 안 샀다고 막 나한테 테슬라 자기 안 사줬네. 계좌에 안 사줬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테슬라 공매도 쳤죠. 그랬더니 한 50% 먹어서 공매도가 그게 내버려지더라고. 25% 빠지면 더블 먹는 거잖아. 근데 요새 반등 나와서 조금 이제 까먹었어. 그래서 원래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50% 먹으면 이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많이 하기는 조금 이제 우리 마누라의 말이 틀리다는 거를 입증해 보이려고 내가 그걸 산 거기 때문에 안 팔았죠. 그래서 너 보자 어디까지 가나. 시세의 원이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 마치셔도 증명을 하셔도 아침 차려주시거나 할 때 약간 좀 눈치 보실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쁘셔서? 말 잘 안 하죠. 가급적이면은 주식 얘기하면 내가 이제 당신이 그러면 글을 쓰세요. 유튜브를 당신이 하세요. 내가 밥을 할 테니까. 내가 주방에서 간섭하면 되게 싫어해. 왜 주방에 오고 이러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그럼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세요. 내가 그랬지.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횡보를 하고 이렇게 트럼프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할 것이다. 우리 많이 지금 한국 서학개미들이 들어가 있는 인기 있는 주식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올해 달라질까요? 아,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일시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장이
코로나 때 느꼈잖아요. 네. 최소한도 1년은 갑니다. 아, 이게 코로나 때도 보면 어떤 시장이 바닥을 치면 우리나라 장이 성질이 급해. 한국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후루룩 그잖아요. 이번에도 후루룩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보니까. 이거 그중에서도 대장을 사야죠. 예를 들어서 쌈바라든지 방위산업의 하나에어로. 결국 뭐냐면 개인들이 없는 섹터에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는 미국장이 갈 때도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300% 넘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좋은 종목들은 수익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리츠금융 같은 거 계속 올라갔어요. 문제는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갔단 말이야. 남들이 막 떠드는.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할 때도 집도나 남이 하는 걸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하는 걸 따라가시면 언젠간 낭패당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남들이 전부 떠들 때 특히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채주 얘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고점에서 동학개미 얘기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집단화됐을 때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언제 나왔냐? 7분응선, 8분응선에 나와서 좀 더 가더라도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폭락할 때 보면 지금 카카오를 15만 원 내가 팔으라 했거든. 근데 17만 원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안티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3만 원대 와 있습니다. 그럼 뭐죠? 7분응선, 8분응선 팔고 나오는 것이 점잖은 이유. 원래 격언에 있잖아요. 머리는 까치밥이다. 까치밥은 나눠줘라. 그건 애들한테 주고 당신은 점잖은 시세를 먹고 나오죠. 근데 내가 연구해본 그 슈퍼개미 박영우 씨 같은 분들은 10만 원도 안 넘어가요. 그게 바닥에 만 원, 2만 원 했거든요. 10만 원 안 넘어가고 나오세요.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그런 분들은 지금 테슬라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얘기하시면 쳐다도 안 보죠. 그래서 슈퍼개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닥 작업하고 적당한 시세를 먹으면 됐어 이만하면 하고 나오는 게 안전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처럼 1년간 아주 커다란 상승이 한국 증시에서 나올 것이다. 그죠. 지금 시작했잖아요. 이어질 것이다 계속. 근데 그 대바닥을 치게 된 원인이 계엄 사태야. 아 그래요? 그게 한 그것 3년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한국 한 경제가 40개월 정도 빠졌는데 거기에 마지막 국면에 탄핵이 나오면서 모두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탄핵이 나고 나서 12월 9일 날 모든 종목 전 종목을 그런 공부를 해야 돼. 전 종목 차트를 보면 보여. 12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계엄은 3일이지만 탄핵은 9일이잖아요. 그죠? 12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종목이 다 바닥을 쳐. 거의 태반의 종목이 12월 9일 날 바닥을 쳐. 그러니까 전 종목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전 종목 차트 보는 게 정말 중요해. 그렇게 보면 코로나 때 바닥도 보였고 이번 바닥도 보인다. 그래서 12월 9일이 바닥을 쳤는데 그 모멘텀이 뭐냐? 결국 악재잖아요. 그렇죠. 악재를 이용해서 매집하는 거니까 미국의 큰 돈들은 그죠? 그래서 결국 이번 장 올라가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다 버리고 미국 갔고 미국 사람 큰 돈 펀드들은 넘어오고 이미 2004년에 보면은 드래커 밀러라고 어떤 전무가 그런데 더럽게 주식 잘하는 사람이라고 30년 동안 연평균 30%. 야 엄청나네. 손실이 없대. 더럽게 잘한대. 그 드래커 밀러가 작년에 엔비디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컨닝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미국 가신 분들은 특히 그런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컨닝하는 거 중요하고 그럼 지금은 뭘 담아야 돼? 지금은 한국 주식을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 그다음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컨닝해야죠. 그런 고수를 만약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여러분 계좌는 아마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이 주식사 이제 와서 공부 언제 해? 내가 해보니까 20년은 공부해야지 알아듣거든요. 네. 30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연세 많은 분들 60, 70에 오셔서 20년 공부하고 나면은 공부할 때 돈을 다 잃거든요. 참 묘한 게 이건 공부할 때 돈을 잃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좋은 펀드 매니저를 찾아라. 그 다음에 좋은 전문가를 찾아라. 계좌에 빨갛게 지금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계좌를 보고 그 사람들 계좌 옆에 곁다리 붙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요즘에 워런 버핏이 S&P 500 추정 펀드 전략 매도라는 기사 보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S&P 500에 지금 우리가 좀 믿고 있잖아. 앞으로 그렇죠. 계속 간다고. 계속 적립식으로 이게 사 모아야 될 주식이라고 버핏도 그러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내 펀드 내가 죽고 나면 운영하지 말고 S&P 500에다 다 묻어. 근데 자기 왜 팔아? 잘 들어요. 2007년에 버핏이 뭘 팔았냐? 중국의 시가총액 1위 페트로 차이나 석유 주식을 1불 때, 2불 때 사가지고 20불 때 다 팔았어요. 우리나라 포스코도 바닥에 사가지고
2007년에 한국에 와서 포스코가 한국에 제일 좋은 주식이다 그러고 다 팔았어요. 버핏이 장기 투자한다고요? 장기 투자 맞아요. 그런데 고점 치면 팔아요. 이 말은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이따가 대표님 장기 투자한다는 분들 지금 자식에게 증여한다는 분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이따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아, 그 말씀이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그냥 사 모아서 그냥 자식에게 증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투자가들이 장기 투자 한다고 할 때 팔아야 돼요. 당신의 마음과 그 정도로 프로 투자가 아닌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게 확신이 왔다. 주식은 이 막이야. 확신이 들었어.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맨날 나와서 요새 테슬라 많이 올라가니까 요새 나와서 그러더라고. 역시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 장기 보유하는 거 사서 모으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삼성전자 고점에서 그 얘기했거든. 카카오 고점에서 그 얘기했어요. 카카오 17만 원에서 지금 3만 원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장기 보유한다고 하는 사람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들고 있었을 거야. 다 못 참지. 미국 주식 테슬라 장기 보유한다고요? 테슬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세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 정말 수십 년 올라가는 종목을 연구해 봤더니 공통점이 CEO가 매스컴에 안 나오더라. 아하. 오로지 회사를만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매스컴에 안 나오고 어떤 발표할 일 있어도 자기 밑에 그걸 담당한 부장이나 이사를 내보내지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야. 나서지 않는다. 정말 여러분이 수십 년 들고 갈 종목은 이 책을 읽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나 머스크는 너무 나댄다. 나세는 거야. 정치까지 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만약에 잘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풍불죠. 그런 기업에다 왜 투자하냐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말 위대한 주식들은 기술이 아니더라. 신기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년 전에 자동차 GM 주가 어떻게 돼? 폭락했죠. 철도 주식들 다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당시에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그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양의 증가하고 매도가 이러고 돈을 벌지만 주가는 100년치 땡겨먹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할 때는 기술 주식은 그 당시 유행할 때만 보고 일단 시세의 원리로 꺾이면 시세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원리가 꺾이면 다른 말로 하면 차트가 꺾이면 차트가 역배우려면 톡 가야 돼. 안 톡 가봐. 해보라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도 우리가 이따 한번 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 삼성전자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 그렇게 많이 오른 엔비디아가 됐든 뭐 테슬라가 됐든 이런 주식들 여기에서 나와서 어디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나왔다 치더라도 이제 뭔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섹터들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아, 섹터. 네. 요즘 뭐 보니까 2차 전지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요즘 뭐 2차 전지가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2차 전지. 2차 전지는 이따가 차트 한번 봅시다. 네. 왜냐면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큰 시세를 내고 그 위에서 모든 개미들이 열광하고 라이브에서 3만 명 모이면 그 주식 상투입니다. 내가 그거 내가 딱 보면서 아, 이거 상투다. 그래서 내가 그때 23년 7월 26일 날 2차 전지는 다 팔아라. 오늘이 고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포스코도 팔고 다 팔았거든요. 근데 지나보니까 어때요? 대중이 몰리면 모든 비즈니스가 뭐냐. 대중이 몰리고 집단화되면은 그거 고점입니다. 네. 바닥은 대중이 안 삽니다. 그러면 대중은 누구냐? 마지막 사줄 사람이잖아요. 주식이 오르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게 시세의 원리인데 큰 손이 매집해서 위에다가 개인들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지막 살 사람이 다 샀는데 더 가요? 작년에 이미 큰손 드래커 밀러 더럽게 주식 잘하는 사람이 드래커 밀러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드래커 밀러를 꼭 한번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보세요. 드래커 밀러가 작년에 엔비디아를 팔았다는 건 뭐냐? 그 사람 먹을 만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힘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 작년부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세의 원리를 공부해. 시세의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큰 손의 매집과 그다음에 중간 끌어올리기,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퍼뜨려서 고점에서 분양하기. 이게 분양 사업이야. 주식은 분양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좋은 얘기 듣고 그거를 장기 투자한대. 그럼 내가 보면 세뇌 당한 거거나 광고와 마케팅 당한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식은요, 여기 진짜 완전히 돈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곳이에요.
이 작업에 여러분이 마지막 막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차트가 얘기하고 모든 시세의 원리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시세의 비밀이라는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부자빠님이 그 보시는 섹터, 긍정적으로 좋게 보시는 섹터는 지금 어느 쪽인가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도 좋게 보고 있고, 로봇 단기에는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방산, 조선이 엄청 깠잖아요. 남들이 안 된대. 금융도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나오는 게 엔터. 그 다음에 건설도 좋게 봅니다. 건설도 배당도 주고 좋은 회사가 너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따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가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결국 SK 하이닉스를 그 필두로 한 그 HBM 관련주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뭐 또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뭐 이제 바닥 다졌다, 뭐 업황이 좋아진다 하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반도체가 보니까 너무 개인 투자가 기대감도 크고 전문가도 기대감도 너무 크더라고. 근데 내가 반도체를 그동안 몇십 년 연구해 봤는데 이번에 반도체는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먼저 꺾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그 얘기거든. 100년 전에 GM이나 포드 자동차가 꺾였다는 거야. 네. 똑같아. 지금 반도체에서 인텔이나 삼성전자 꺾이고 있는 거는 반도체의 1등들이 이제는 성장이 멈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늦게 나온 반도체가 엔비디아나 TSMC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뭐 조금 더 하겠지만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산 게 뭐냐면 이건 꼭 보고 가야 돼. 네. 차트를 보고 가야 돼요. 반도체 ETF예요. 네. 그게 뭐냐면 SOXL이죠. 예.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SOXL 이거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에요. 잘 보면 반도체가 가고 있는데 보면은 전고점을 못 놓고 있잖아요. TSMC나 엔비디아는 여기 있는데 지금 못 놓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개인 투자가 많이 산 반도체 ETF는 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3배짜리 그거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서 있을 때도 죽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많이 산 반도체 ETF가 안 좋고 반도체 그 TSMC가 가고 있는데도 못 가잖아요. 보세요. 이걸 보시고 TSMC를 보면 화면이 보입니다. 반도체가 가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야, TSMC는 전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면 반도체 지수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반도체들은 저점을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ETF를 만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배짜리. 3배짜리 그런 거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반도체 그동안 주도주였는데 주도주가 이제 좀 가격 조정을 받으니까 이때 저가 매수할 기회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생명력이 죽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옛날에 시장을 지배했던 게 인텔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배했었죠. 이제는 TSMC가 지배하고 엔비디아가 지배하잖아요. 그 반도체들은 이제 서서히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가 센데 이것도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반도체는 너무나 많이 펀드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개인 투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세 원리 논리로 보면 마지막 사줄 사람들이 다 들고 있어. 그럼 누가 살 건데? 큰 손은 안 사. 그럼 큰 손이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야지. 개인이 없는 종목이 큰 손이 사서 올려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원리 도매상의 원리, 큰 손의 원리를 공부하셔야지. 그거 생각 안 하면 여러분은 막차 잡는 겁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주식도 내가 좋아하고 내 귀가 즐겁고 믿을만하고 있어 보이고 그런 종목은 절대 안 가. 가는 종목은 불안해 보이고 무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네. 바닥과 천정을 구분하는 공부. 그거는 좀 책 읽고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럴 때 읽어야 되는 건 역발상 투자 같은 책, 미국 주식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막 매스컵 나와서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건 조심해야 돼. 나중에 기업에만 신경 써야지 비트코인까지 만지고. 네. 자, 그러면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그 큰 손들이 살 종목, 이거는 이제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돼 있거나 지금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전이 앞으로 있으면서 이런 섹터들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2차 전지 그 진짜 한번 고점 엄청나게 뚫고 지금 한 거의 70% 80%
폭락해 있는 종목들이 허다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이제 뭔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강한 상승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2차 전지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요? 네. 우선 차트 한번 봐야 돼요. 2차 전지는 차트를 꼭 봐야 돼요.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카카오부터 봐야 돼요. 카카오 상투가 21년입니다. 네네. 그럼 21년에서 지금이 몇 년 됐어요? 22, 23, 24, 25년. 4년. 4년 지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서서히 저점 낮춰지고 있죠? 네.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지금 23년 선수입니다. 24년 1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이제 추세는 어때요? 하향하고 있죠. 그럼 카카오를 보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카카오를 보면서 왜냐하면 한 번 시세를 내먹고 모든 사람이 미쳐버리면 그게 추세가 꺾이면 그 방향으로 얼마나 오래 갔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 자 보시면 이게 2007년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멋있는 상승. 이게 2차 전지 같이 인기 있던 거야. 그런데 이게 하락하는 거 보세요. 나와도 이런 반등판 먹는 거, 요 반등판 먹으러 가지 말라는 거지. 요 반등판 먹으러,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쪽 편이 강력한 양선이 이게 뭐죠? 이게 태양을 들어와요. 여기는 태양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태양이 하나 있어요. 이걸 봐야 돼. 이걸 이으면 안 돼요. 이 태양이 들어오는 주식만 봐야 돼요. 태양이 들어와야 돼요. 태양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죠. 그리고 바닥에 치는데 2007년부터 2000년 3월에 쳤으니까 13년 동안 하락하고 대바닥을 쳤건데 가격이 14만 6천 원짜리가 2,100원에 바닥을 쳤습니다. 네. 그럼 되게 해먹은 거는 되게 빠진다. 그것도 오래오래.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말 태양광 열풍일 때 주도주였던 게 OCI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OCI에 미쳤었어요. 이게 2011년 상투인데 52만 원. 이게 바닥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지. 근데 보면 어때요? 52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50만 원이 날라가서 2만 원만 남았. 끝전 2만 원만 남았다고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이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상투로 치면 처참하게 빠지고 그 추세가 오래 하락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 이제서 하락 시작하는데 나와도 반등파에 불과한 걸 먹겠어요? 만지시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얘도 태양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망가졌잖아요. 네. 결국 태양 이론이 아빠의 그 햇빛 이론이거든요. 형, 해가 들어와야 돼. 해를 볼 수가 없으면 뭐야? 그 결과는 뭐냐? 신고가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신고가 나는 종목을 사야 돼. 그것도 역사적인 신고가.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사셔야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종목인가 보세요. 삼성바이오. 저 해가 들어오죠, 지금. 네. 좌측편 해가. 자, 보세요. 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좌측편에 태양이 들어오잖아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군요. 신고 이거. 그거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거는 자, 그다음에 그럼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 바닥에서 샀으면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지금 샀을 때 불안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보면은 2000년 출발했잖아요. 네. 2001년, 2002년 사면 되죠. 네. 2003년도 사면 되죠. 그럼 요쯤에 가는 거 사면 되죠. 이건 많이 갔다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아니, 이제 시작하는 것들. 아. 그게 야, 잘 이런 보면 걸 보면서 이걸 사라가 아니라 이런 네네. 자, 패턴의 종목들을 사라. 아직 상투는 안 친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상승은 하나 아니다. 에어로를 얘기하는 전문가가 요새 조금씩 생겼어요. 미국 주식만 얘기하다가 요새 드디어 방산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유튜브 가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네. 많은 유튜버들이 방산 그러면 이제 방산이 조정이 들어와. 그래서 유튜브의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도 유튜버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태양에 비치는 이건 정말 깊은 시세의 비밀 이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또 바닥에 사는 방법. 이건 다음에 강의하죠. 네, 예, 네.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은 내가 또 한번 풀고 그런 사람은 안 풀고 안 불러주면 안 풀고. 네, 알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25년에 주목해야 되는 기본 투자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세의 비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제2의 코로나처럼 크게 오를 한국 증시가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투자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신고가 나서 무서운 종목, 네 맘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근데 가는 종목은 너무 올랐어, 비싸. 이 두 가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 하면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자빠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비싸? 그거 갈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에 업신여겼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좋은 글을 하나 읽어야 되는데 많이면 많이 모두 비관적이 되면 쌀의 상승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25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쌀을 내다 버리면 올라간다는 거야. 또 많이면 많이 모두가 낙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팔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주식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그래서 시세의 원리거든요. 이 삼원금천 비록이라는 일본의 250년 전에 쓴 쌀 장사가 쓴 얘기인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 쌀이 올라가는 것, 부동산이 올라가는 원인이 바로 시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도 많이 올라간 데 가서 영끌해가지고 다들 지금 힘들죠. 주식도 많이 올라간 데서 융자 받죠. 그러니까 융자 받으려고 하면 되게 그게 내가 들은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 융자 받으려고 할 때가 고점이에요. 그 융자 받지 마세요. 네, 융자 받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삼원금천 비록 이런 책이 여러분에게 시세를 가르쳐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빠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신고가 나는 종목들 무섭긴 하지만 샀어요. 그리고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데 만약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했을 때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크 관리를. 내 생각과 다르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꺾이거나 할 때.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어떤 거 봐야 되냐면 아까 에코프로 같은 거 이런 걸 보시면서 시세가 개인이 미치지 않으면 시세는 개인이 미칠 때까지 땡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바닥이 얼마냐면 290원, 700원 뭐 그랬던 거야 이게. 여기가 800원, 700원이네. 네. 이렇게 쌌던 주식이 30만 원까지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주가라는 뭐냐면 개인들이 좋아할 때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테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럼 너 왜 2차 전지 안 보냐? 2차 전지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테슬라가 깎아줘? 그럼 깎아야 되고. 그러면 말어. 중국 거 쓸래? 그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이다. 그리고 경쟁자가 너무 많다. 반도체도 처음 나와서요. 하이닉스하고 LG 반도체 이런 게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 자, 반도체 언제 사야 돼요? 치킨 게임으로 망할 때. 그 이제 2차 전지도 치킨 게임으로 망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가 이게 2000년 3월이에요. 여기가 135원 했대요. 하이닉스 주가가 하이닉스가. 135원 했는데 20대 1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2,400원 돈이죠. 이게 원래는 5,000원짜리가 135원까지 빠진 겁니다. 치킨 게임에서 다 망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 사놓고 나머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언제 사야 돼? 치킨 게임에서 다 망한다고 할 때. 그때 사시면 돼요. 네, 그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 좋아한다면 그래도 2차 전지도 하고 철강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옛날에 90년대부터 제일 좋은 펀드 매니저가 사는 종목이 1등이 SK텔레콤, 2등이 삼성화재, 3등이 삼성전자, 4등이 포스코야. 이거는 우리나라의 4대 브루칩의 1등이 SK텔레콤, 삼성화재, 삼성전자, 포스코. 그럼 4대 브루칩 안에 들어가는 포스코가 요새 25만 원도 깨지더라고. 그래서 얘 2차 전지로 사지 말고 4대 브루칩으로 사라고 그래서 22만 원 사니까 오늘 보니까 포스코가 많이 올라와 있대. 짱짱 올라왔죠. 뭐 22만 7천 원짜리가 지금 오늘 28만 원 돈 찍었으니까 지독하게 빠지면 올라오는데 결국 뭐냐면 2차 전지에서도 그 2차 전지 말고 다른 거라도 돈을 잘 벌면 네. 철강이 세계적인 1위잖아요. 그렇죠. 포스코가. 그러니까 그걸로 보고 사야지 2차 전지로서 보고 사지 말라.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렇고요. 아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게 셀트론 같은 것도 보면 오늘은 완전히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강의네. 국민. 이게 보면요. 네. 이게 얼마짜리냐면 이게 1,800원짜리야. 어느 날 갑자기 두르륵 하고 튀잖아요. 예,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죽었다가 스물스물 올라가서 이게 거기부터 스물스물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쇠뇌시키잖아요. 네. 이게 쇠뇌거든요. 그 1,800원짜리가 35만 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셀트론 노래를 불렀잖아요.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지독하게 여기 이 당시에 말해요. 등산 가거나 소주를 먹을 때 셀트론이 주제였어요. 요새 주제는 테슬라더라고. 테슬라 엔비디아가 술 먹을 때 주제로 얘기하고 맞아요. 어떤 젊은이는 하더라 앨런 머스크가 존경스럽다고. 뭐 존경스럽긴 한데
투자는 네가 거기다 미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좋았던 테슬라 하면 전부 다 자다가 들고 결론적으로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고 나면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죠? 아주 화려한 인기가 있던 종목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OCI 그런 거지. 역사가 그래서 주식 경험이 많아야 돼. 20년 해야 그런 거 다 한다니까. 90년대 급등주를 다 연구하면 요즘에 상따 나오는 거 다 잡아먹어. 상따 재밌잖아. 두루룩 두루룩 그죠? 그걸 잡아먹으려면 뭘 연구해? 90년대를 연구해야 돼. 90년대. 아,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저런 종목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샀어요. 근데 이렇게 좀 자꾸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올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뭐 몇 프로 이상 빠지면 손절을 하여라, 아니면 뭐가 있나요? 원칙 같은 게? 아니면 그래도 이걸 믿고 버텨라. 그건 버티면 안 되고 시세 원리로 보면 상투친 건 하죠. 빠질 때 보면은 아니 내가 에코프로 정확히 날짜 찍어줬잖아요. 23년 7월 23일 날. 딴 건 몰라도 내가 한국에서 고점 바닥 이 두 그러면- 가지는 좀 봐 내가. 그러면 이게 꺾이는 거를 보고 이게 일시적 하락 거기가 조정인지 고점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미쳐버렸냐. 거래량으로 보고. 그렇지. 거래량도 보고 사람들이 유튜브에 모여서 바글거리고 소주집에서 직장에서 애들이 전부 직거래 되면 그거 고점이고, 요새같이 늙은이들이 자식 준다고 엔비디아 테슬라 자식 준다고 증여한다고 그러면 천정인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 늙은이가 네가 뭘 하라 그러는데 시세 원리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세 원리를 공부하기 전에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다 패가망신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 오면요 99% 망해요. 왜? 이걸 거꾸로 하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망하는 건 뭐죠? 집단화. 사람들이 몰려가면 거기 따라가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 남들이 식당 할 때 단체로 집당하고 그죠? 비디오 가게 따라하고 주식도 남이 인기 있는 종목 따라가고 집단화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모두가 그러니까. 좋다 하는 종목들은 피해야 되고, 더 많이 오를 거를 생각하고 산 종목도 뭔가 하락으로 추세가 바뀐다 했을 때는 빠르게 이걸 고점인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잘 모르면 부자빠 방송을 열심히 보면 돼. 상투는 내가 그냥 막 조져버리니까 그냥. 그리고 바닥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네. 계속 세뇌시키거든. 야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네. 보면 저 인간이 왜 그러나. 카카오도 내가 고점에서 얘기했고 삼성전자 21년 1월에 내가 삼성전자 고점이라고 절대 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고점은 정말 40년 만에 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깊게 온다. 그래서 이번 반등 나올 때 절대 못 사겠어요, 내가.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햇빛이 비치는 주식,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신고가 종목을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신고가 종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쪽 좌측편에서 보이면은 그 햇빛이 비추는 주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노하우를 그동안은 이제 감춰놨던 거를 이제 나이가 내가 77이잖아. 네. 80이면 70%가 죽는데 남자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죽기 전에 내가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좀 얼마나 많은 돈이 미국 가서 지금 우리가 국부 유출이잖아. 달러 하락해봐라. 이제 달러에서 잃어. 주식 하락해봐라. 2차 전지처럼 하락할 텐데 다들 죽는겨.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국부 유출을 막는 길은 내가 시세의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 자,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이거 네. 뭐야? 이게 1,8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좌측편 매물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주식을 조금 사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1억 있다가 100만 원씩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면 한 번 더 사보는 거예요. 돌파하면 100만 원 더 사보는 거예요. 또 돌파하면 또 해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조정에도 참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파. 고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까지 간다. 고점은 뭐죠? 유튜브에 제목이 많이 잡히고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얘기하고 이걸로 돈 벌었다고 소주 사주는 사람이 있고 안주가 돼 안주 고점이 되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또 넘어가죠. 이 넘어가는 자리를 계속 사는 거야. 어디까지?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넘어갔다고 사지 말아야죠. 넘었는데 조금 넘었죠. 예. 자, 그래서 주식을 샀으면 쌍봉이 나올 때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 오늘 다 푸네. 쌍봉은 뭐냐?
고점에서 두 개의 봉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두 개의 오늘 이거 하고 그냥 끝냅시다. 두 개의 봉우리를 볼 때까지 가는 거야. 바닥 태동은 1,000원이야. 거지 같았잖아요. 개도 안 몰아가는 거. 누가 이걸 삽니까? 그죠? 아무도 안 사요. 1,000원짜리 주식이 35만 원 가니까 다 미쳐버렸잖아요. 쌍봉이 나올 이런 봉우리가 나올 때 야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딴 거 내놔봐. 자 그럼 한국도 볼게요. 조선주의 대장하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현대중공업이지만 옛날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옛날에 조선주의 대장했어. 그럼 이게 바닥이 얼마였냐면 15,000원부터 약 50만 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갈 때는 별로 조정을 안 해. 자 보세요. 월봉 타고 그냥 가죠. 그래서 월봉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팔 필요 없어. 대장이 아니면 팔아야 돼. 대장이 아니면 적당히 꺾일 때 팔고 나와야죠. 추세가 이제 음선이 나오기 시작하죠. 월봉이 팔아야 되는데 대장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돼요. 살짝 고점을 넘는데 조금 넘죠.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쌍봉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엔비디아도 고점을 넘긴 너무 신고가인데 조금 넘었다. 그 신고가를 내가 만든 격언 중에 10% 신고가는 신고가가 아니고 가짜 신고가다. 요 가짜 신고가가 파는 데요. 그럼 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내가 기아도 내가 이 바닥에 잡아가지고 기아도 니몬 살 때 요거 5,000원대, 6,000원대 10,000원 밑에서 샀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갔는데 안 팔았어. 근데 정고점을 못 팔았는데 다음에 반등하면서 요게 정고점을 살짝 넘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요게 매도짜리란 말이에요. 쌍봉이 나오는데 지붕이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봉우리가 10%만 넘고 못 가면 그건 고점이다. 그게 쌍봉 보고 팔면 되니까 여러분이 대바닥을 쳤을 때 이번 장에 주도주들은 월봉이 이렇게 양선을 계속 넣고 이거 다 가르쳐주네. 영목으로 내고 할 때 무서워도 여기에 붙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는 월봉상 양봉을 내면서 계속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볼까요? 지금 가는 종목 중에서 지금 신고가 났죠 이거. 이제 막 삼성바이오로 지금 벗겼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벗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하나에어로 너무 비싸는데 사지도 못하잖아. 비싸도 조정하면 또 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데 요새 서서히 그 유튜브에 방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유튜버들이 나오더라고. 그럼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 유튜브가 막 설교를 해주면 늙은이들이 세뇌가 돼. 세뇌가 되면 다들 이제 유튜브가 막 설명을 많이 해주면 이제 가까워지면서 친숙해지죠. 네. 격언 여기서 하나 꼭 적어야 돼요. 친숙한 종목을 멀리해라. 많이 들리는. 응? 네가 이해하는 종목이 너의 왼수다. 근데 그 왼수가 왜 됐냐면 여러분 유튜브로 귀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식 격언의 이름은 뇌 귀가 너의 적이다. 귀를 조심해야 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고점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 뒤에 봉이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쌍봉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쌍봉 이후로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쌍봉으로 볼 수 있다. 그 쌍봉이 분양이거든. 근데 많이 올라가서 인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못 가고 옆으로 기면 분양하는 거예요. 이 분양 시세에서는 얼른 뛰어나고 가도 많이 못 가. 그래서 분양 시세를 공부하는 거, 매집을 공부하는 거, 매집과 분양. 저는 이 주식을 연구하면서 큰 손들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큰 손 찾아다녔어요? 난 박용욱 씨하고도 친해요. 그러니까 큰 손들을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컨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식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야로. 이 야로를 알아야 돼, 야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냥 돈을 벌려고 시세의 원리,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도 공부 안 하고서 주식시장에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돼? 노후에 돈 다 잊어버려가지고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주식시장에 돈 갖고 주시면 안 돼요. 다 뺏겨요. 여기는 그렇죠. 주식시장 막이잖아요. 99% 다 일 테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정말 고점에서 쌍봉이 나오는 패턴 혹은 고점에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뭔가 아래쪽으로 횡보한다든가 빠진다든가 하는 것들은 팔아야 할 주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어쨌든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그 종목들 요거는 계속 사야 되는 종목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이 상투라는 것을 공부해야 돼. 아, 여기 개인 투자가 샀어? 그 상투는 뭐냐면 네가 좋아할 때야. 나도 동요했다. 나까지 동의했다. 그러면 거기 상투야. 그 개인 투자가들은 올라갈 때면 쳐다만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요새 네임보 로봇이나 그 하나 에어로 보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이거 하나 에어로 지금 300% 이상 먹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건 선세금으로 모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계좌를 안 갖고 왔네. 여기 유튜브에서 부자 아빠로 치면 나와요. 네. 네, 하나 에어로 300% 넘은 계좌가 있습니다. 300% 먹은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고수죠, 그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개인 투자가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에코프로도 올라갈 때 못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꼭지 넘어오니까 싸다고 사잖아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부르는 개인 투자가 보고 이거 사야 된다 그러면서 안 사면 거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런 노래 있던데. 예, 거저 바라만 보고 바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사야 할 주식은 바로 저렇게 계속 무서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사고 싶은 마음 욕구가 안 나면 이게 사야 될 이유가 나오면 그건 뭐죠? 기다렸던 뉴스죠. 네. 기다렸던 그 마지막 분양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이야기 그거 숨겨놨어 그거. 그건 나중에 나올 거야. 그거 나오면 조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1,500원 뚫을 듯이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안정화돼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1,430원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30원대까지. 이제 환율은 걱정 안 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다면 뭐 주식 시장에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환율하고 우리나라 종합주식하고는 반대로 가요. 종합지수가 바닥을 치면 환율은 내려와요. 종합지수가 어려우면 환율은 올라가요. 종합지수는 떨어져요. 그래서 둘이서 이것도 차트 한번 봐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차트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공부해 놓으면 환율 원달러 환율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환율이 오늘 또 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보면은 리먼 사태 나올 때가 환율이 높았어요. 네. 바닥을 치고 나니까요. 환율이 스물스물 죽어가죠. 예, 이게 종합지수와 반대라고. 여기다가 종합지수를 넣으면 아 좋은데. 내가 종합지수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코로나 때잖아요. 네. 종합지수 21년에 올라갈 때 스물스물 내려오죠. 이거 반대잖아요. 환율 그리고 가치가 환율이 떨어진다는 올라갈 얘기죠. 때 종합지수 내려오고 이번에도 종합지수 내려오고 환율은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게 장이 바닥을 쳤다는 건 뭐죠? 환율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면 돈도 안정이 되잖아요. 네. 환율이 그래서, 안정화될 때. 예, 예. 그래서 미국 달러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안정되면 결국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달러도 바꾸고 그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환율이 좋아지는 거죠. 결국 네.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왔어요.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와 환율은 그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서해됐던 나라 중국이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아주 그냥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망가졌는데 BYD는 신고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한국만 보지 말고 중국. 아까 내가 읽어줬잖아. 이 글이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중국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인은 만인이 뭐라 그랬어요? 만인이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치를 뿜는 쌀이 된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만인이 중국이 다 망한다고 하잖아. 근데 중국이 지금 보면은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 네. 거기다 알리바마 내가 지금 알리바마도 샀고 BYD, 텐센트. 홍콩의 제일 그 시가총액 1위가 텐센트예요. 네. 그런 조직이 해외에 가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나중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 가지 말고 이제 바닥에 출발할 때 빨리 가야지. 많이 올라갔는데 늦게 가서 가가지고 이제서 무슨 뭐 테슬라 산다고 100불 때 사야지. 100불 때. 안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싸게 사야 되는데 바닥일 때 사야 되는데 이게 바닥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 지르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장이 아주 분위기가 나쁜데 지르자는 잘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역대로 보면 종합지수를 보면 그 말이 맞아. 종합지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부자 돼요. 시장이 완전히 나쁠 때, 요새 탄핵 났을 때 종목은 지금 보면은 지수는 뭐 2350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2600까지. 네. 요거밖에 안 올라갔지만 종목별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많이 올라간 게 현대건설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 24,000원에서 이번에 37,000원까지 같이 급등 나와버렸죠. 그죠? 그래서 가는 종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시장이 바닥이야. 왜?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재가 필요하죠.
그걸 모멘텀이라고 그러거든. 네. 이번 악재는 뭐죠? 계엄령이잖아요. 예. 악재가 나왔어. 아니 40개월, 3년 넘게 4년 가까이 막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악재까지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투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두 포기하고 그럴 때 거기서 여러분이 연구하고 있으면서 역발상으로 질러버릴 수만 있다면 재벌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내가 해보니까 20년 이상 해야 조금 이해됩니다. 저도 20년 동안 깡통 5번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깡통이 나고 돈이 한 푼 없어. 한 푼 없는데 보험 팔았죠. 누가 그래. 보험회사 삼성화재 가서 교육받으면 5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육받는데 보험을 팔기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험을 파는데 내 제자들이 내가 주식을 잘했거든요. 나는 깡통 났어도. 그럼 이상하잖아요. 주식을 잘 그러게요. 골라주고. 삼성전자 같은 걸 90년대 다 사줬으니까 포스코 그런 거. 왜 내가 깡통 났을까요?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서 신용, 몰빵의 신용. 무리한 그건 투자를 변동성이 나올 하셨군요.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 아웃이잖아요. 내가 파는 게 아니죠. 증권사가 강제 집행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공부를 다 했으면서도 깡통 나눠니는 여러분들 신용, 융자, 몰빵 그거 해보라고. 그게 다 안 하게 됐을 때 이제 고수에 가는 거야. 그건 내가 거지가 된 다음에 마음에 돌을 많이 닦았죠. 그때 나는 막 도 닦는 데를 이제 아주 동네에서 가까운 데 성당이 있었고 성당. 가다 보면 성당은 문이 잠겨 있고 밖에 성모님상이 이렇게 하얗게 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주식하기 전에는 골프를 치고 괜찮은 놈이었거든. 내가 그래도 그랜저 3000cc 탔던 사람이야. 그 골프를 80년대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저 한양 CC고 뉴코리아, 노이알 이런 데만 다니던 사람인데 근데 거지가 되니까 골프가 뭐야 자동차도 없어. 걸어 그렇죠. 다녔어요. 그때 내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성당 가서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모님 내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뭐 떼부자도 아니 옛날처럼 그냥 돌아가게. 근데 그 기도빨이 참 잘 받았는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 10배도 더 많이 주고 이 늙은이가 지금도 용돈을 버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너무 과욕, 투기적인 그래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주식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주식이 사업이거든요. 주식은 그냥 여러분 식당 이런 거 시장 구멍가게 하지 마세요. 주식하는 게 맞아요. 내 배우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난 내 계좌를 내가 공개할게요. 나 하나에어로가 300% 지금 네임보 이런 것도 잔뜩 많이 가지고 있어.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마음의 사업이에요. 마음에서 꼭대기 잡고요. 마음에서 바닥을 잡고요. 그것도 어떤 마음이 잡이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 미수 치면 되겠니? 착한 마음이 몰빵 치면 되겠니?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지키는 착한 마음. 이 기법이 다 아무리 기법을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다 배우고 나서도 깡통 난 건 뭐야? 네가 착한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나 깡통 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내가 기술적으로 잘 분석하고 트레이딩을 잘 한다 해도 종목을 잘 골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막 이뻐지면 빨갈 때 들어가서 왕창 사면 며칠 빠지면은 증권사에서 전화 오잖아요. 고객님 담보 부족합니다. 근데 말도 안 하고 팔아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자빠 대표님의 정 대표님의 원칙, 투자 원칙은 몰빵, 미수는 하지 않는다. 절대 안 해야지. 절대 안 한다. 그거 하는 놈들 이거 해보라. 해보라고. 그거 다 거지 될 테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투자 원칙? 우선은 전 종목 차트 보고요. 그다음에 전 종목 차트를 본다는 건 매일? 매일은 못 보죠.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봐야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봐야지. 그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그게 우리 사업인데 그다음에 태양이 비치는 주식들을 기업 분석을 해야지. 나는 기업 분석 중에서 이제 블룸버그를 연구하거든요. 네. 블룸버그 차트 한 달 보는데 350이고요. 한 달씩은 가입할 수가 없고 2년치 8천만 원 내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뭘 보느냐? 세계적인 어떤 큰 손들이 매수하느냐를 보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 뱅가드 브렉락이야. 걔들이 상위에 1등에 있으면은 그건 좋은 주식이야. 그리고 노르웨이 펀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대주주가 사고 파는 하는 것들 거기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분석하는 건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보고
역사적으로 또 주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래오래. 그래서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지만 또 하나 뭐죠? 전 종목 차트를 보고 데이터도 보고 기억하는 뭐죠? 기억력의 싸움이라 그래요. 주식 투자는 기억력의 싸움이다. 이런 것도 다 외워둬야 돼.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부자빠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불편한 주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불편한 주식이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읽었던 게 많이면 많이 보면 비관적이다. 불편하잖아요. 그런 적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차트 하나 보여줄게요. 어떻게 이번에 보면 불편한 주식 하나 산 게 소외돼 있다. 이 불편한 주식 하나 산 게 이건데 이게 현대건설이거든. 이게 엄청 불편한 주식이야. 이게 고점이 어디냐면 2007년, 2008년이었네. 그때 이게 한 10만 원 갔어요. 이게 망했던 회사 아니에요. 관리 종목 들어갔다가 5천 원 떼서 10만 원 갔잖아요. 자, 관리 종목 속에 대박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비밀인데. 관리 종목 속에 대박주가 들어 있어요. 이거 여기서 나왔죠? 그 1차 상승하고 거기서부터 이게 몇 년 조정한 거냐. 엄청나네요. 15년 이상, 17년 조정했네요. 네. 근데 이 외국계 많이 가지고 있고 매출도 제대로 나오고 있고 배당도 주고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야. 정말 불편한 주식이야.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세게 올라오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원래 주가가 보면요 많이 가는 종목들은 역배열해서 올라와 가지고요 살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스물스물 갑니다. 역배열해서 그냥 스물스물 가는 종목이 무서운 종목이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보세요. 부도났던 회사가 많이 현대모비스도 이거요. 부도났던 회사예요. 1,500원. 근데 40만 원까지 만들었죠.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요즘에도 보면은 조선주 중에서 조선 기자주 중에서 현대 마린 이거 STX 엔진이었던 건데 1250원까지 망했다가 요즘에 얼마 왔어요? 스물스물 몇 년간 올라오고 있잖아요. 5년간 올라요. 지금 요번에 3만 원 찍었네요. 그죠? 망한 회사가 대박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멈추진 않았는데 망한 회사가 많아요. 그런 주식이. 그런 코스모 신소재가 그런 걸 내가 발굴해서 대박 낸 종목인데 2차 전지라는 테마를 얻고 이게 바닥에서 3,000원 줬거든. 샀는데 1,500원까지 빠진 거야.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손절하는 거는 네가 분석이 제대로 됐으면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봐야 되죠? 분양이 나와야잖아요. 분양. 그 분양가를 알아야 돼. 분양 마케팅 있잖아요. 분양은 개인 투자가 좋아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보면 이 3,000원짜리가 이 고점이 23만 9천 원인데 그날이 뭐예요? 2차전 고점 23년 얘는 6월이 빨리 쳤네요. 7월 23일인데. 근데 이렇게 망한 회사를 살아날 때 엄청난 순간 그때 망한 거 함부로 사지 말고 결국 잘 연구해 보면 망한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뭔가 아이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인이 갈아지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망한 회사를 주인이 사다가 리모델링 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박주가 됩니다. 그래서 망한 회사 중에서도 그것만 전부 사지 말고 좀 섞어가지고 사셔야 되겠죠. 망한 회사가 대박주가 된다. 이거요. 하이닉스도 망한 회사 135원짜리였는데 하이닉스가 20만 원 찍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날 건 아니고 만약에 조정하면 나중에 조정 한참 한 다음에 또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도 반도체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분양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나는 가까이 안 해. 만인이 싫어하는 종목이 아니잖아. 방송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분양하기 위해서 이게 물량을 개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 전문가들도 많이 물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종목 공부를 해서 확신이 있지만 막 이게 하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못 오르고 계속 횡보를 할 때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그 심리를 다스려야 됩니까? 그 원칙대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때 참아야죠. 그냥 견디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3,000원 코스모시도 샀는데 1,500원 갔어요. 50% 빠졌어요. 아니 회사가 그런 대로 쓸만하고 집구석 쓸만하면 참아야지. 50% 빠졌다고 손절해요. 그래 손절매를 해야 된다? 또
주식은 사기만 하고 영원히 팔지 말아야 된다. 이딴 얘기는 맞지 않아. 지독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팔아야 된다. 왜? 버핏이 이번에 S&P까지 팔잖아. 버핏은 포스코도 팔았고 애플도 얼마나 팔았고 그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팔고 있대잖아요. 네. 그럼 버핏 얘기 해야 되는데요. 버핏이 팔고 나서 중국 팔고 어떻게 될게요? 대폭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버핏이 포스코 팔고 어떻게 될게요? 리먼 사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핏이 파는데 안 빠진다고요? 머지않아 대폭락 올 거예요. 여러분 버핏이 파는 동네 톡 가야 됩니다. 근데- 버핏이 중국 팔고 중국 작살났어요. 버핏이 지금 미국을 팔고 있다. 그래 버핏을 비웃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는 후유증은 엄청 클 겁니다. 버핏 선생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런 어떤 버핏의 경고 같은 어떤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현금을 확보해야 될 때 아닌가요? 몰빵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폭락하면 한국도 같이 조정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코로나에서 우리가 보면 카카오가 약간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주도주 가는 종목들은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다. 겁먹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미국 때문에 조정이 올 때 이 종목이 써먹은 종목인가 분양한 종목인가를 잘 판단해 들어가야 되고 분양하지 않은 종목이면 조정 받아야지. 그리고 더 사야지 들어올 때.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조정은 반드시 뒤따라온다. 미국이 감기 걸리면 이거 한국에서도 기침하니까 그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게 많이 빠질까요? 중국에 우리가 중국 펀드 줄로 서서 든 거 모르죠? 중국 펀드 줄로 서서 들었는데 중국 펀드를 살려고 줄을 섰어 여의도에. 아, 예전에 인사이트 펀드.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한국에 의해서 중국 시장이 엄청 급등해가지고 다 고점에 우리가 다 사줬다고 뭐 그런 비판이 지금 있긴 미국이 했었죠. 국거리야. 내가 보면 미국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지금들 뭐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에이 속상하네. 이제는 한국 증시가 오를 때다.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아니, 되고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홍콩 주식, 중국 주식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아, 중국 주식도 네, 중국이 그동안 안 좋았던 종목들, 네네. 나라들 주식. 네네. 그래서 근데 하긴 그 얘기 나왔었죠. 이 미국 달러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흥국 장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신흥국 장세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고 가야지. 그리고 홍콩 한번 종목 몇 개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번 보죠. 네. 홍콩에서 이제 누가 뭐래도 홍콩의 시가총액 1위는 텐센트. 홍콩에 보면은 저점은 2002년에 찍었고요. 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시국가 났어요. 정고점 돌파했죠. 그죠? 오늘 또 세게 나왔네요. 그죠? 4.7 시가총액 1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항생 지수 보니까 오늘 한 3% 가까이 아까 올랐더라고. 네. 이게 텐센트 올라가니까 그대로 올라가네. 항생 지수가. 그죠? 오늘 시국가 정고점 돌파했잖아. 그죠? 이게 항생 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해 같은 건 약해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홍콩에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홍콩 주식을 좀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홍콩에 관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차이나 테크. 그러니까 차이나 항생 이거를 내가 작년부터 샀던 건데 이거 보면은 네. 22년에 바닥 잡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어때요? 대단하네요. 네. 지난번에 그 100불 때 테슬라 가는 모습 같잖아요. 이 항생 테크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 난리 났겠죠. 알리바마 같은 거 한번 봐야 되겠고요. 알리바바 오늘 뭐 13%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나 이거 샀어요. 내 계좌에 알리바마 있고 텐센트 있고 중국 주식을 여기부터 계속 샀다니까요. 76%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번 달. 미국에도 11월부터. 있어요. 어젯밤중에 미국에서 한 10% 올랐어요. 이게 날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시가총액이 이게 우리나라보다 이게 얼마나 큰 종목인데 알리바마가 그렇죠. 13% 나왔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힘이 중국의 주식들의 힘이 어마어마. 이것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BYD 이건 뭐냐면 테슬라하고 라이벌인 중국 전기차잖아요. 네. 이것도 오늘 날랐네요. 그죠? 자 보세요. 날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세요. 시가총액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세요. 우리나라 지수 마이너스잖아요. 네. 얘들은 지수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주식들은 홍콩 주식이 가고 있다.
오늘 진짜 그 8.15 모니터 시청 잘하셨습니다. 청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청기를. 청기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큰 시세들이 분출이 될 것이다 올해.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 누가 땡기냐?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월가의 큰 손들이 한 거예요, 이거. 네, 블룸버그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월가의 큰 손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데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선수 프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가기 전에 이미 미리미리 가서 앞질러 가 있는 거예요. 버핏이 주식을 겁나게 판다고요. 뭔 짓을 할까? 뭔 짓을 할까? 이제 미국을 떠나서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내가 말을 안 하지만, 그지? 근데 이미 다 하셨는데 네? 한국하고 중국으로 간다. 어디 가겠죠. 그게 네. 돈이 간사해. 대표님, 네. 돈은 어디로 갈까요? 더 수익을 크게 주는 곳으로 가겠죠. 돈은 돈 되는 곳으로 가요. 네. 돈이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에요. 돈이 촉이 제일 빨라요. 그죠? 이거는 그렇죠. AI야, AI. 돈이 AI야. 지가 알아서 다 가.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연구하면서 추세를 따르라. 내 기가 너의 적이고 추세를 따르라.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을 이미 연구했다면 이미 작년 10월에 뭔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눌림목 나온 여기 금년 연초부터 샀으면 이미 이런 거 뭐 BYD 같은 것도 250불에서 지금 390불, 400불이 다 왔네. 그지?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도 중국의 종목들이 보면 상당히 좀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멋있는 선글라스 끼시고, 저는 우리 대표님 손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하셔서 이쁘게. 이게 이제 강세장에는 양선이 그냥 계속 뽐을 거다. 그래서 이거 빨간색 네. 칠하셨군요.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강세장이 올 때만 나오는 거예요. 양음양 빵.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 모시고 가지고 계신 투자 철학, 원칙,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시고 어디에 돈을 벌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한번 시장을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정재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부자 아빠 유튜브에서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